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목적에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는 확정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 세 번째는 적법, 그럼 네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적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요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이번 31회는 반드시 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두 문제 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프린트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범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의무 규정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의무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강행 규정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 의무 규정은 뭔가를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하더라도 요것들은 뭡니까?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얘는 유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을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얘는 무효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 내용 안에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내용 자체가.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속 규정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력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 위반이 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무효가 되지만, 단속 규정은 위반이 되더라도 얘는 유효로 가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 강행규정은 보통 요 효력규정이 있죠. 예, 얘를 요 효력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규정도 요건 유효가 돼요. 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26회 때인가요? 여기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음 중 뭡니까?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애하고 강행 규정에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요 두 개, 요걸 나눠서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먼저 거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정리를 해놔 볼까요? 효력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중개 수수료예요. 그 중개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우리가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는 경우 있죠. 요것도 우리가 보통 효력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물권법에 들어가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 없이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무허가라고 하는 거 있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단속 규정이 위반이 되고 요건 효력 규정이 위반이 되는 것들에, 얘는 위반이 되더라도 유효, 얘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번 지문을 한번 봐볼까요? 법률행위 목적은 끊어요. 목적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끊고,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며 끊어요. 당사자가 추인은 뭐냐면 추후에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추후에 인정한다. 즉 무효인 것을 추후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일단 추인이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추후에 인정을 할 수 있냐, 유효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요건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 것이지 추인이 돼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봐볼래요? 강행규정이란 끊어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끊고요.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 끊고요. 의무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의무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래도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의무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면 효력규정은 동그라미요. 효력규정입니다. 자, 여기 강행규정 안에 효력규정이 있고 단속규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효력규정은 끊고요. 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는 규정이며 끊으세요. 단속규정 동그라미, 단속규정은 그에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해요. 처벌은 하나, 행위의 효과는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처벌은 할 수 있다, 없다? 처벌은 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뭘로 간다? 유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사 먹는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이지만 누굽니까? 그 업주는 당연히 처벌을 하겠죠. 허가 없이 음식 판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만 매매 계약, 처분한 행위는 유효가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단 처벌은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 동그라미. 중간 생략 등기는 승기라도 끊고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한 유효, 실체관계 동그라미 쳐요.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갑에 있던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를 했고요. 그 매매가 된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매가 됩니다. 그럼 원래 등기는, 요 등기 있죠? 요 등기는 을에게 등기가 다시 돌아오고 을에서 다시 병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등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요 중간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탈세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등기가 원칙은 1번에 갑으로 가고 2번에 을로 가고 그 다음에 3번에 병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중간을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번에 갑이 되고 2번에 누구로 가는 거예요? 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중간을 생략했으니까. 그럼 중간을 생략하고 넘어갔어. 중간을 걸쳐서 넘어가도 병이고 중간을 생략해도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체관계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5번을 한번 봐볼까요? 5번은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끊어요. 증여는 증여세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매매 동그라미, 매매로 기재한 경우에도 끊어요.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을 앞으로 원래는 증여할 생각이에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는 세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뭘로 했냐면 매매로 가장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로 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매로 넘어가든 증여로 넘어가든 원래 갈 사람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체관계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등기는 유효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유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유효 이런 식으로요. 자, 6번에 보면 법정 수수료가 있어요. 중개수수료. 법정 수수료를 동그라미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후 끊어요. 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자는 끊고요. 초과분 동그라미 전부가 아니고 초과분이에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원래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를 줬냐면 120만 원을 자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럼 원래는 100만 원인데 120을 받았으니까 여기 초과 부분이 얼마예요? 초과가요. 초과 부분은 20만 원이죠. 그 이 20만 원을 돌려주라. 이 부분은 무효다. 이 100만 원은 일한 값이죠. 일한 수고비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초과된 부분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고 그 초과 부분은 부당 이득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초과분 밑에다가 전부 X예요. 전부를 반환한다 그러면 X가 돼버립니다. 7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끊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끊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끊고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동그라미. 자격증 없는 자가 업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8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끊고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입니다. 단 1회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끊고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당연히 유효다라고 돼 있죠. 그럼 8번은 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업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다는 거예요?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거래를 중개한 겁니다. 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자, 9번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끊고요. 강행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끊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나치게 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지나치게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인 추인자, 강행규정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에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끊고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어요. 이 표현대리는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대리 파트에 가서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강행법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강행법규에 자 위반이 됐어요. 자, 위반이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된다. 추인을 해서 유효로 할 수 없다는 거고, 이 강행법규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이니까 세 번째 누구에게도 선의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선의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표현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원래 표현 대리는 원래 무권 대리, 즉 갑하고 을하고 병인데 지금 요게 표현 대리거든요.
그럼 이 표현 대리는 유효이어야 가박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이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주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아예 강행법규 103조 위반된 무효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에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시간에 뭘 봤냐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적법성이 있죠. 이 적법성을 빼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의무규정, 또 하나는 강행규정을 가지고 정리하고 강행규정 안에는 다시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법성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부분을 좀 정리할 건데 사회적 타당성은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배정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성은 이 정도 지문 11개 정도의 지문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숙지하고 반복해서 외워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